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4번째 시간으로 정미편인데요. 일간 정화는 어떤 사람이고 또 일간 정화가 지지에 미토를 깔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또 일간 정화가 한여름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정화하면 이제 불꽃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이렇게 사물을 녹여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구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일간 정화로 태어난 사람, 좀 이렇게 세상을 밝혀주는 희생 봉사하는 마음, 또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일간 정화는 과연 우리 고서에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간 정화는 우리 그 고서에는 정화는 유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중. 유연하고 좀 중화적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은 어때요? 좀 빛으로서 이렇게 좀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불꽃은 어때요?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은, 어떤 열기라는 게 어때요? 너무 강하면 이렇게 폭발할 수 있고, 또 너무 약하면 또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중화적인 입장을, 중화를 이루는 것이 아주 좋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서인은 이렇게 정화, 유중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오행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염상이라고 하죠. 염상. 이제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불꽃이라 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로 확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염상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꽃 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이렇게 불꽃이라는 것은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을 우리가 염상성이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이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는 어때요? 화는 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애자는 애돌애자죠. 화라고 하는 것은 애이 바르고, 좀 정화는 또 그 중에서도 싹싹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A가 바르고, 또 인사성도 밝고, 또 성향 자체가 좀 그 양일간이다 보니까 좀 싹싹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물상으로는 우리가 등촉화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등불, 촛불, 난로불,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작은 불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5번째 그 정화일간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정화일간은 그 4글자로 줄여서 3호 다주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3호 다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교적이고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정화일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화일간은 작은 불꽃이다. 그리고 성향으로는 사교적이고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정화일간들은 또 자기 자신을 태워서 이렇게 온 세상을 밝혀주기 때문에 모성의 기질, 즉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은 좀 그 성향 자체가 좀 다정다감하고 좀 성격이 능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들은 또 불꽃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좀 민감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폭발할 수 있고 또 너무 차가우면 꺼져버릴 수 있고 이렇게 좀 정화일간들이 주변 환경에 민감한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간 정화에 대해서는 간단하지만 이렇게라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참고로 화는 방향은 화는 남쪽이라고 했죠. 남쪽.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색상으로는 적색이죠. 그 다음에 장기로는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 우리가 소장을 말한다. 심장, 소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화라는 것은 혀, 또 혈액계통을 말한다고 그랬죠. 피가 우리 혈액이잖아요. 혈액계통.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화하면은 방향은 남쪽이구나. 또 색상은 적색이구나. 그 다음에 장기로는 심장, 소장을 말하구나. 그 다음에 신체 부위는 우리 혀 있죠. 혀. 그래서 혀, 또 피는 우리가 혈액에 해당되죠. 그래서 혈액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혈액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 증상으로는 뭐 빈혈,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 또 출혈 이런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런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은 뭐 혈압, 당뇨, 또 동맥경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협심증이라고 아시죠? 협심. 가슴이 갑자기 그 막 발로 찌르듯이 아픈 증상, 그 협심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심장에서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뇌에서 혈관이 막혀서 터지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거는 조기에 발견하면 뭐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아무 상관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간 정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로
정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미일주 하면 어때요? 정화는 불꽃이고 미토는 그 건조한 땅이죠. 그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뜨거운 사막이 연상되죠. 사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 우리가 생명이 자라려면 가장 필요한 게 어때요? 오아시스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미일주들은 우선은 사주에 수 기운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 정미 자체가 뜨거운 사막이니까 이렇게 언뜻 여러분이 정미일주 하면 이 사람은 수 기운이 좀 필요하겠구나. 어쨌든 모든 오행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 자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땅에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미일주 하면 어때요? 홍염살이죠, 홍염. 홍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인기살에는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는데, 이렇게 홍염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찍 이성에 눈을 뜹니다. 그만큼 이성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홍염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이성에 눈을 뜨라면 어때요? 이성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적당한 나이에 뭐 이성을 눈을 떠서 우리가 뭐 결혼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너무 철부지 때 이렇게 이성에 눈을 뜨면 우리가 이제 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 홍염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성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미하면 수기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 또 정미일주들이 좀 이성에 일찍 눈을 뜨다 보니까 이성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정미일주에서 또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 보면 정화는 화생토,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했죠. 음양이 다르면 뭐죠? 상관이죠. 그런데 정미일주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에 해당된다. 일단 이렇게 식신이라는 것은 어때요? 한오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향 자체가 이해하다, 배려하다.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식상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또 일지에 식신을 둔 사람들이 갈변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을 둔 사람들은 아주 말빨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을 둔 사람들은 어때요? 말로 하는 직업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서비스 업종 중에서 뭐 판사나 변호사나 또 이렇게 말로 하는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 그래서 말로 하는 직업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식신을 둔 사람들은 의식주 관련업도 잘 어울립니다. 의식주, 뭐 요식업이라든가 또 뭐 어때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의식주에 관련된 일도 잘 어울린다. 어쨌든 이렇게 일제에 식상을 둔 사람들은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두 번째, 육친으로는 식상은 남녀의 경우에는 이제 처가에 해당이 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이제 식상은 자식에 해당되죠. 자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가 문제는 또 뭐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여명 경우에는 이게 이성 문제, 즉 일진을 배우자 궁이죠. 이성 문제를 보면은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식신, 식상, 자식이 오면 어때요? 식상은 관을 극하죠. 그래서 여명 경우에 이렇게 일지에 식상을 둔 사람은 부부가 이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식이 태어나면 부부가 이제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식상을 둔 사람은 혼자 사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식이 또 귀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는 이제 옛날 우리 고서예처럼 완벽하게 드러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지에 식상을 두면 부부 관계는 좀 어쨌든 소원할 수 있다. 불화를 겪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12운성으로 정화가 미토를 보면, 이건 음강이죠. 그러면 병화가 미토를 보면 일단 한번 먼저 알아보면은 병정은 어째 지지로 사오미가 같은 계절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오미니까 같은 계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광세라고 했죠. 그래서 사오미니까 로광쇠지가 되겠죠. 쇠. 그 쇠는 대쇠는 센 놈이다 그랬죠. 대쇠는 센 놈이다. 그래서 정미는 돼지가 된다. 돼지. 그 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일단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모관대라고 했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험은 부족하지만 출세하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대로 놓였다는 것은 어때요? 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식상 자체가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대를 두면 어쨌든 대라고 하는 것은 좀 자기 중심이 강하고 또 이렇게 좀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옛날로 말하면 그 과거에 급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출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대두들면 또 우선은 자식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똑똑한 자식을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화가 밑으로 보면 대지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여기에서 12운성 찾는 방법을 또 반복해서 한번 연습해 보면, 일단 정화는 음간이니까 병화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정은 지지로 가면 사오미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계절은 사, 오, 미, 지지로 가면 사오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계절은 노광세에 해당된다.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계절, 사오미 반대는 해자축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계절은 어때요? 절태양에 해당된다. 이제 여러분 눈 감고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오미 전계절, 전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오미 절계절은 임묘진, 전에는 전이라는 것은 전생이잖아요. 그래서 생욕대. 그 다음에 후병, 사오미 다음 계절은 후병에 해당되죠. 그래서 다음 계절은 신유술이잖아요. 여름에 다음 계절은 신유술 맞죠? 가을.
그래서 이렇게 다음 계절은 후병사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천간에 가구를 하면 지지로 임묘진 봄이고, 병정하면 지지로 사오미 여름이고, 경신하면은 지지로 신유술 가을이고, 그 다음에 임계하면은 지지로 해자축 겨울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절인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병화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같은 계절이면 노광색, 그다음에 반대는 절태양, 그다음에 저는 생욕대, 후는 병사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음간도 같이 해보면 좀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셔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간인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음간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 되고, 양간이 되면 음간은 쇠가 되고,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죽고 산 생사, 그 다음에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축구선수 되새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되새다.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이렇게 생욕 대묘. 그 다음에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이 된다고 그랬죠. 노광. 그 다음에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고 그랬죠. 절태. 이렇게 로광절태. 그래서 요 6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운성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계절로 찾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이제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일단 정미하면 지장간에, 미는 어쨌든 자기 기운은 토잖아요. 그래서 미토는 천간으로 하면 기토가 되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전 계절을 응축해서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에 저는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봄에 가장 강한 기운은 묘죠. 묘가 천간으로 가면은 을목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로는 전계절, 바로 전계절, 그러니까 4, 5가 되겠죠. 5가 천간으로 가면은 정화가 되죠. 그래서 정기는 내 봉기, 그 다음에 중기는 진술충미는 그러니까 전 계절을 응축해서 저장 보관한다고 그랬고, 인사신에는 미래 기운을 저장 보관한다고 그랬죠. 미래 기운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전달 기운이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5가 천간으로 가면 정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미일주는 지장간에 기을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터를 보면은 화생도 식상이라고 했죠. 또 정화가 이거 똑같이 식상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을목을 보면 목생화, 일간을 생하니까 인성이죠. 인성. 일간을 생하는 건 인성. 그 다음에 화와 같은 거는 비겁이라고 했죠. 비겁. 그래서 정미일주는 이렇게 식상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성의 마음도 있고 또 비겁의 마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미가 아까
12운성으로 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고집이 좀 센 편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식상, 기토가 미토를 보면 어때죠? 김이 대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정미가 되니까 기미도 똑같이 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식상은 활동하는 기운을 말하죠. 그래서 대는 그 사회적으로 출세를 말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적극적인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식상이 발달하면 어때요? 말도 아주 잘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식상이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아주 그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식복도 아주 많습니다. 그 육친으로는 식상은 어때요? 자식이죠. 자식이 아주 활동적인 자식을 두게 되고 자식이 또 똑똑하겠죠. 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상이 대로 되었다는 것은 좀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또 얘들도 이런 이렇게 식상이 대지로 됐던 거 어렸을 때부터 얘들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 을목이 이 미토를 보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갑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갑목은 어때요? 갑을은 지지로 인묘진이니까 봄에 해당되죠? 근데 여기는 사옴이잖아요. 그러면 봄 다음에는 후병이라겠죠? 그래서 병사, 갑목이 밑으로 보면 묘지가 되겠죠? 근데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미일주는 양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인성이 양지로 들었다는 것은 이 양이라는 것은 일단은 요양하다, 기르다, 또 상속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상속. 그래서 양지하면 이렇게 요양하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르다, 교육계통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양지를 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에 양을 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2신살로는 이걸 천살이라고 하거든요. 천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제 천살을 둔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면 좋다고 합니다. 조상. 그래서 이게 양지를 둔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은 학문을 의미하죠. 학문.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양지를 든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교육계통으로 진출한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좀 학문의 조예가 깊고, 또 이런 사람들은 교육자로 많이 나가겠죠. 교육 또 유경 쪽으로 많이 근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인성은 또 어때요? 모친에 해당되죠. 육친으로는. 그리고 모친이 이렇게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뭐 일단은 몸이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업상대처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 그런 훌륭한 모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그 양지에 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몸이 안 좋든가 아니면 반대로 그런 교육계통에서 근무하든가 이렇게 업상폐처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양을 준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기일 때 되면 하다못해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제사를 잘 안 지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이라도 한 잔 떠놓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모친이면 모친, 부친이면 부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물 한 잔 떠놓고 절을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겁. 정화가 기토를 보면 미토를 보면 김이나 정미는 똑같이 대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비겁이 이렇게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형제 중에 똑똑한 형제가 있다는 뜻이죠. 형제 중에서도 이렇게 출세한 형제가 있다. 대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적으로 출세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어때요? 이게 이제 나이로 말하면 20대죠. 20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주위에서 좀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를 준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또 이렇게 고위직으로 경험을 쌓다 보면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그래도 비겁이 대로 되었다는 것은 형제 중에서도 출세한 그런 형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미 일주의 성향으로 한번 여러분이 알아볼까요? 정미 일주들은 첫째 자립심이 강하고 자수성가입니다. 그래서 정밀주들이 좀 자기 중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 정밀주들 좀 성격이 온화하고 또 심성이 아주 착합니다. 정화일관들이 좀 성격이 온화하고 좀 따뜻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밀주들이 좀 두뇌가 명석하고 그 얘기겠지만 좀 영리하다. 그래서 정밀주들한테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정밀주들이 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결단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밀주들은 좀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밀주하면 이렇게 좀 자수성가형이다. 성격은 좀 온화하고 심성은 착한 사람이다. 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밀주들은 끊고 맺는 것은 좀 부족하다.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일간 정화도 불꽃인데 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좋을까요? 정화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성은 좀 첫 번째 좀 그 조우상으로 수기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우상으로 수기운이 좀 필요하다. 임수,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어때요? 천간으로 임수는 정임합의 의미가 있죠. 정임합의 의미가 또 있고, 그 다음 개수는 어때요? 정계충의 또 의미가 있죠. 정계충.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이 이렇게 천간으로 있으면 부딪힐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지로 아무리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열기는 물론 그 조우상으로 수도 필요하지만 화생토에서 음토, 토 중에서도 음토가 좀 필요하겠죠. 양토는 어때요? 좀 생하기가, 설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음토로 뭐 천간의 기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 축토가 아주 좋겠죠. 술미토는 양토기 때문에 설이 좀 덜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음토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여름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또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그 이렇게 정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간목이 좀 필요하다. 목생화에서 정화의 불꽃을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목도 필요하고, 뭐 을목도 간목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을목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을목보다는 간목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은 이렇게 수기운이 좀 필요하겠구나. 또 이렇게 화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어때요? 토로 이렇게 설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미일주가 딱 나오면 첫 번째, 정화는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은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네 글자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일간하면 삼호다주다. 병화는 예계 온구다. 요 네 글자가 떠올라야 정화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화가 지지의 미토를 보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성 문제는 어떻고 또 이 사람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오행이 다르겠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봄에 태어나면 무슨 오행이 필요하고 여름에 태어나면 무슨 오행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쭉 다 하다 보면 이제 사계절 필요한 기운이 다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딱 떠오르면 사주 보는 것은 뭐 누워서 똥 먹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봄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봄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식물이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봄에는 어떤 기운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좀 이렇게 열기를 식혀주는 수기운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이 쭉 떠오르면 사주를 이렇게 보고 이거 8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감정하는 게 아니라 8글자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됐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사주 감정하는 방법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멋있게 사는 방법은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거더라고. 그 간목은 간목답게, 을목은 을목답게 이렇게 우리가 간목은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을목은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사람이 가장 비슷하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이렇게 사주 감정함에 있어서 쪽지기처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과 가장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제가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육식갑자가 끝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상당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식갑자가 끝나죠.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정밀간이다 그러면, 정밀간이 지금 이렇게 여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봄에는 어떤 기운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어떤 기운이고, 가을에는 어떤 기운이 필요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또 같은 그 비슷한 일주지만 정미하고 정축은 조금 다르죠. 또 이렇게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이렇게 실전 사주 8글자를 보면서 또 직접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뭐 올해까지는 제가 이렇게 60갑자 올리는데 거의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쯤 가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오늘 정미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5번째 시간으로 무술편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